자,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를 소화하면서 또 다른 이슈의 당면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측면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 무언가 경계감을 가졌던 것은 그 막은 사라졌다라고 보더라도 양도세 관련해서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위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첫 질문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오늘장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호재에 집중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지 여기에 대한 점검부터 해주세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호재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죠. 일단 FOMC 회의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성장주 섹터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오늘 지금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한 수혜 여부가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부총리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18일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이 이제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서 돌아오셔서 아직 결정할 그 권한이 있죠.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되니까 아직 일단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극적인 어떤 전환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양도세 문제가 중요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게 만약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양도세 회피 물량대로 매도를 했다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재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자리에 머무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변동성은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머티에 신규 상장되면서 지수 편입 문제, 그다음에 LS머티가 오늘 30%의 등락폭을 벌이는 문제, 이 속에서 에코프로는 여전히 60만 원대 초반에서 머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횡보 내지 소폭 하락 이럴 가능성. 이제 모든 이벤트는 끝났죠. 정말로 이제 양도세 문제까지 끝나고 나면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업황에 대한 것 말고 외부적인 변수에 대한 이벤트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본질 가치에 집중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 가치에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그러면 이 영향도 있을까요? 최근에 새내기주에 대해 수급 쏠림이 가속화됐잖아요. 앞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오늘 LS 머티리얼주도 쉬어가고 에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변화 요인 그러니까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새내기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도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새내기주들이 갑자기 올라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머티가 일단은 상장된 이후에 거의 뭐 5배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LS머티를 과연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LS머티가 5만 원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설이 퍼지면서 거기까지 좀 땡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쉬어준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 이벤트도 조금 이제는 조금 종료된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 안고 있는 구간에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재원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준으로 본다면 다만 오늘 대형주 가운데 시원하게 오르는 쪽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2차 전지 셀 쪽도 움직임이 오늘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안고 있는 재료만으로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셀 중심으로 시원하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최근에 단가 문제나 중국산 2차 전지와 관련되는 덤핑 문제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또는
EPS 가이던스가 내년 1분기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당장 모멘텀을 아주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특히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주와 이번 주 초반까지 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 완연하게 뭐 바닥을 잡은 건 아니지만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리튬 관련돼 있는 미국의 알베말 같은 종목도 지난밤에 10% 넘는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중국이나 미국 관련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셀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소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물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지금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완연하게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수급상의 문제, 그리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모멘텀이 크게 붙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셀은 모멘텀이 결국은 EPS와 직관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장 모멘텀 성향이 좀 어렵다라고 보면 소재는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 관련되어 있는 광물 관련주들과 동질화되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내일부터 이런 동조화 현상이 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는 어떻게 오늘 오후를 수급상으로는 소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매도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내마녀의 날이라서 어떤 쪽에 물량이 롤오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지, 지금 부담은 없는지 체크할 포인트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셀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숏 쪽으로 이번 결제 지수가 아마 많이 좀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제일까지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크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상승이 좀 저조한 부분, 특히 2차 전지 소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몰랐던 부분은 아마도 오늘보다는 내일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결제 지수 자체가 그렇게 상방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결국은 상승을 좀 억제하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원봉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소재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다시 수급성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다 소화된 이후를 좀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까지 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 얻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할 때는 일단 사이즈 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께 첫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장 보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먼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장 삼성전자가 갭으로 뚫어내긴 했지만 정고점까지 다시 후퇴를 한 모습이라서 어느 정도 라인을 오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니까요. 2위를 다시 탈환한 분위기가, 굳히는 분위기가 오후장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그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갭상으로 하면서 직전 고점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되밀리면서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4% 넘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그 AI 반도체 관련돼서 모멘텀으로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박스권 안에서 상당히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가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좀 보여지고, 오늘 아마 이제 그 선물옵션 만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패시브 물량들이 옮기겠지만 아마 만기 이후에는 오히려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본격적으로 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계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인데,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AI 모멘텀까지 같이 붙으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지금도 분할로 계속해서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SK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SK 하이닉스 향 종목의 향방도 궁금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나 시원하게 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 하면 생각나는 그 HBM 키워드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HBM 관련주 가운데 대장주라고 불리는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좀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럼 힌트를 얻어본다면 SK 향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기대도 지금 가질 수 있는 자리일까요? 지금은 아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았고 여기를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논쟁이 좀 붙었고 특히 3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이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물론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에 비교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 이후에 하락보다는 그래도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보면 눈높이를 좀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좀 장기적인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롱텀하게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뭐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과시화되는 시점, 눈에 들어온 시점부터 상승 탄력이 좀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으로 혹은 선물옵션 만기를 기반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뷰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티 확인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이 이야기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궁금해요. 항상 속도가 빠를 때도 걱정이 되잖아요. 오늘 정도의 상승폭이면 SK 하이닉스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오늘 한번 가속 페달이 밟힌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이 랭킹 5하고 프로의 시선에서 SK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모아가십사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고점을 좀 52주 뚫어준 상태이고 오늘 정도의 모양, 물론 이제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 1% 정도 빠져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횡보세를 생각한다라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네마니의 마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액티브 자금이 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들과 HBM과 관련된 부분들, D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본다라면 지금 가장 실적이 찍히고 있는 현실에 지금 이제 바탕을 하고 있는 건 HBM이죠. 그 다음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다양한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죠. 온 디바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중기적인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은 HBM을 모아가고 나중에 이제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이제 D램에 대한 재고, 파운드리에 대한 재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 나타나면 그때 가서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체력으로 보게 된다라면 고객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는 거죠.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뭐든지 다 올랐었다라면 이제는 그게 이제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롯이 정밀하게 조금 HBM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물론 여러 얘기들이 이제 들립니다.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막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하니까 막 정신이 분산되는 건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또 단기 고점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구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위원님 워낙 이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빨라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뭐 D램 메모리 기술로 이렇게 떠올라서 CXL이란 키워드 어제 그리고 하루 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본다면 대장주로 보는 네오센 같은 경우는 급등이긴 합니다만 밑꼬리가 달린 상태거든요. 호흡이 조금 끝물에 달았다라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신선도 있는 곳에 대한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을지 여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대한 시선을 지금은 줄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대감과 실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HBM은 실적이고요. 네오셈은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CXL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죠. 특허를 취득했다 그래서 그 특허가 바로 생산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테마주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테마주가 뭐 시세 내기는 빠릅니다. 지금 일단 밑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 벌써 수익률이 이제 높은 수익률을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모아놓으신 분들보다 더 간단하긴 할 수 있습니다만 자칫 오늘 뭐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CXL 같은 경우는 분야다라는 부분들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 약간 훈풍이 불고 있어도 과도한 기대감의 베팅은 아직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시장 체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대형주를 모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테마주만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테마주들을 여러분들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네오셈이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오늘도 갭 상승한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벌써 10%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면 테마주 쪽은 쉽지 않은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머티를 생각을 하고 LX 머티를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늘의 또 이 3일 만의 급락도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으면 테마주는 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쭉 담아봤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그리고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좀 묶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볼까 궁금해서요. 첫 번째 질문 이재환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쪽 봐주세요. 사실 저희가 키워드로 일주일에 연속해서 태양 풍력을 보는 경우가 최근엔 없었는데 이번 주는 그렇거든요. 증권사의 호평이 한번 초반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장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태양 풍력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에서의 탄력을 안아갈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잡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상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일단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적으로 좀 본다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와서 COP28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문이 예상했던 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안을 좀 도출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2, 3년 전에 기대했던 부분에만큼 정책적으로 크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혹은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COP28 회의에서도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나갈 수 있는 회사들로 좀 좁혀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중국제 업체들이 이미 90% 이상 선점을 하고 있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도 유럽의 부품 수출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조금 더 유효하게 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도 대부분 상승폭이 좀 있었지만 윗꼬리를 달고 많이 밀려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단기 모멘텀으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2, 3년 전처럼 정책적으로 크게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은 조금 접근하시는 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봐주세요. 저도 언뜻 봤을 때는 풍력 쪽에 대해서 시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어서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인데 오늘 이 정도면은 강력한 거래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닌지 이런 종목의 힘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지금은 해봐야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긴 했지만 사실 이제 너무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 그 하락폭이 큰 가운데서 오늘 아침부터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아마 선물업체 만기가 몰리면서 일종의 그 공매도나 혹은 하방 쪽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청산되는 부분도 분명히 꽤 클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시세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오늘 하루만 두고 판단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HD 현대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시세 연속성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연속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밀려 내려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면 시세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자체로 HT 현재에 접근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탈로 지금 접근하기는 지금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으로 좀 국한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내일 정도 거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오늘 수급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종목별로 이러한 변동성,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지만 금리 인하한다면 이쪽 이야기도 해봐야 되니까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위원님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조용히 카카오 중심으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 가진 구간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동반에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금리와 연결고리를 강하게 지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경영진 교체에 대한 기대도 살짝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무게감을 측정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언론에서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저도 이제 보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성장주에서 네카오를 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네카오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경영진 쪽에 대한 어떤 쇄신, 제가 그동안 이제 카카오를 말씀드렸던 것이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벌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대표가 젊은 분으로 바뀌셨죠. 후보군들이 약 99명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계속,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현재 100명이니까 카카오그룹은 제가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쇄신한다라고 이번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는 좀 있어요. 카카오가 처음에 올라올 때 제가 뚜렷하게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술적 분석은 좋다라는 점을 카카오를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리와 그러면 네카오의 관계성을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두 기업 자체가 현재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줄여서 이번에 비용이 처음으로 분기 단위로 이제 줄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익을 좀 구가한다라는 부분들. 카카오는 회사가 환골 탈퇴한다라는 부분들이지 금리와 이런 성장주와의 관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연결고리가 조금 좀 적다. 오히려 금리와 성장주와의 관계를 본다면 저는 신재생 쪽을 봐야 된다. 신재생 같은 경우 유럽에서 약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신재생 타워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신재생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금리가 인하되면 수혜를 받는 게 성장이라는 어떤 뇌피셜일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자 부담일까요? 그러면 역시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수혜주로 봐야 되겠고, 그러면 네카오가 이루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보시는 많은 일부 유튜버라든지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딱 공교롭게도 이 이제 그 환골 탈퇴와 맞물린 부분들이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키워드 2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속도 살짝 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일단 허가 소식 나오면서 대장주가 움직였다가 지금 변동성을 동반한 상태라는 점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내일까지 거래가 된다라는 측면도, 그리고 합병 신주가 이번 전기 변경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야기는 무엇인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 제약 바이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뭐 당뇨 혹은 탈모 이런 어떤 이벤트성 혹은 질환에 집중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성적이 좋았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드렸던 팬데믹 이후에 신약 출시가 몰리면서 과거에도 상당히 제약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보면 일날 1일을 비롯해서 상당히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EPS 가이던스도 상당히 상향이 되면서 내년도에 일단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와 경기 소비재 일부,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이 네 가지 섹터인데 이 제약 바이오 종이 이 네 가지 섹터에서 중추적으로 한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 모멘텀이 강했던 종목들이 성적이 좋았다라면 내년은 오히려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이 좋았다라고 보면 시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바이오시밀러를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 모멘텀이 있는 셀트리온 계열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임박했고 이제 이 이슈가 적용이 될 건데 사실 이게 갑자기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뭐 변동성이 그렇게 단기간에 아주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합병 기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을 실제적으로 주가에 많이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신약 모멘텀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에 이벤트가 있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도시에 나온다고 했고요. 관련 정책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네요.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 보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보도 자료가 나오긴 할 텐데요. 일단 발표 헤드라인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주가 탄력은 더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위원님 짧게 로봇에 대해서 일단 정책임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이것만 알려주세요. 일단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먼저 선반영됐고 로봇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는 다른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건데 공급을 한다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 오히려 재고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컸고 오늘은 좀 테슬라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시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내일부터 로봇이 우리 주위에서 막 돌아다니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유가 필요하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계속해서 이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군요. 이재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픽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하이닉스 초과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종목은 저희 위원님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중에 그 돌파 후에 조금 조정을 다시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공략해보자 해서 13만 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7만 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으로 해서 일단 이 종목은 계속 모아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환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